오늘 2주차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30대 상위 2% 남자로서 책을 많이 읽는 2% 인증 회원으로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행복의 기원, 오리진이란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은국 교수님이란 분이 지으셨어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제 또 영상도 있으니까 뭐 책 읽기 힘들면 이제 유퀴즈 영상 이런 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뭐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행복 때문에 다들 고민한 적 한 번쯤은 있잖아요. 뭐 잠 때문에도 고민해보고 행복 때문에도 다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요약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책을 지금 300페이지짜리 지금 요약하고 부담이 좀 됩니다. 지금 사실 이걸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자꾸 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내 인생 너무 힘든데 대학만 잘 가면 행복해질 거야. 와, 솔직히 인정?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딱 이뤄냈을 때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그렇게 목적으로 가면 반드시 딱 그걸 이루고 나서 허무함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대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 행복을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필부의 필궁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학에 가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지금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감을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감사하네. 할만하네. 나 늘고 있네. 이거 되게 기분 좋은데? 이런 거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수단으로 이제 봐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이 행복을 목적으로 보는 거, 어디에 도달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라는 게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행복관이래요. 근데 2000년 넘게 인간이 그 행복관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본인도 심리학을 전공해서 너무 놀란 게 사실 이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진짜 얼마 안 됐대요. 우리 지난번에 그 하버드 의대 간 그 우회잠 저자도 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얼마 안 돼서 너무 놀랬다 했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래. 기존의 심리학은 거의 대부분 트라우마라든지 불안,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한 연구에 많은 부분을 썼지 행복 연구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 한 몇십 년 연구하셨대요.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걸 읽고 굉장히 좀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동물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행복감을 느끼는 장기가 어디입니까? 손톱인가요? 발톱인가요? 뇌예요, 뇌. 그쵸? 근데 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뇌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심장, 혹시 박동수 지금 조절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혈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장 혹시 운동 좀 빨리 해서 빨리 화장실을 간다? 이거 불가능해. 애초에 이 뇌라는 기관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막 긍정적 생각을 해. 이런 조언 많이 듣잖아요. 근데 긍정적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긍정적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냐면 심장을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다는데 심장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뇌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라는 건 그럼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동물적인 뇌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문명을 만든 게 인간 역사가 아주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 동안 살아남은 이 뇌는 대단히 동물적이라서
아주 동물과 같은 곳에서, 동물과 똑같은 데서 만족감을 느낀대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행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야. 이 필자 말하는 음식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한 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식 색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제가 이걸 듣고 진짜 너무 놀란 게 사실 저를 반성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면서 우리 철학자도 배우고 고급진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고를 좀 뭔가 좀 높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중에서 막 떡볶이 먹으러 간다는 거에 막 행복해하고 먹는 거에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애들 보면 약간 조금 속으로 진짜 내 자신을 진짜 반성하는데 내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뭔가 밥을 먹을 때 되게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뭐 맛있네, 괜찮네 이런 리액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게 뭐다? 음식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언젠가부터 살았던 거지. 내가 진짜 이거 너무 반성하고 있어. 또 언제 있을까요? 자, 우리 힌트. 생명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에서 주제도 뭐예요? 우리 유기체의 가장 제1 목적은 뭡니까?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감은 어디서 오냐면 연애. 그리고 연애를 해서 뭐 스킨십하고 섹스하고 이런 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뇌가 그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를 너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뭘까요? 동물적인 가장 욕구,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 잠. 여기에 또 우회잠이 나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이 불행하고 내가 이상해. 그거 무조건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내가 혹시 잠을 잘 자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면. 여기 기본적인 3대 욕구. 거기에 이 필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게 생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큰 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사회적 뇌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나 코끼리 얘네들에 비해서 몸집도 너무 작고 뭐 단단한 이빨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배종이 되었느냐? 협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가장 큰 행복이 온다라고 이 필자는 단연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람이랑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뇌를 많이 쓴대요.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럴 때 우리 뇌는 정말 집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자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또 사람 때문에 많이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대학교. 우리가 대학 가면 행복한다 하잖아요.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조금 더 지금보다 급식에서 탈출해서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없어 남자친구도 없어 근데 대학 가서 좀 연애도 좀 하고 대학 가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대학 가니까 조금 다양한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이러니까 행복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또 이 필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가치 있는 삶이랑 행복한 삶을 구분을 잘해야 된대요. 다시 행복은 어디서 와요? 행복은 동물적인 뇌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윤도영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생명과학에. 제가 예전에 같이 대성마임에 있었는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무물을 하시는 걸 봤는데 무물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뭐 강의를 할 때 행복하다.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때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이분이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꽃등심에 된찌. 꽃등심에 된장찌개 먹을 때 자기는 행복하다. 정확하게 생명과학 선생님으로서 이 행복의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뭐냐면 이걸 혼동하면 절대 안 돼. 혼동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류에 이바지하겠다. 혹은 뭐 나의 뭐 삶을 좀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을 좀 변화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 그거는 이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가치가 있는 삶. 스스로에게 본인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삶인데
그걸 이건 헷갈리면 안 돼. 거기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애초에.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막상 좋은 대학 가잖아요. 학점 상대평가입니다. 다. 주변에 다 예를 들어 의대 갔다 다 의대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고요. 스카이 가면 스카이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상위 30%만 A를 맞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때 혼란이 온다는 거야. 근데 제 행복은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혼동하면 안 된다. 저도 처음에 이제 강사하기로 했을 때 처음에 한 반에 3명이었거든요. 그 3명인데 한 명 체험학습 가고 한 명 저기 아프고 한 명 저기 늦잠 잤대. 그래서 7시에 강의하러 오니까 애들이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개망했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땠냐면 물론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막 제가 강남역 반지하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 반지하 바로 앞에 그 엄청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강남대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헉!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 제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강남대성에 강의를 출강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자, 이영수는 행복했을까요? 진짜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그때 제 사진을 보면 셀카를 보면 여기 막 구내염 나고 막 입술 터지고 막 난리 나 있어. 왜냐면 그 강남대성 그 강의평가 같은 걸 하는데 그 결과로 인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막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거지같이 하면은 인강을 아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수업마다 이게 얼마나 막 떨리겠어요. 막 저기 애기 자고 있잖아. 막 그러면 눈물 나. 막 속으로 막 저걸 어떻게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제가 수업을 안 들면 뭐 강의평가를 좋게 주겠어요?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됐는가? 절대 아니. 뭐 이런 거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수업 한번 하고 나오면 막 죽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강사들의 꿈이 뭐예요? 인강하는 거. 인강 강사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자, 이영수가 대성마임에게 론칭했을 때 행복했을까요? 책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잠 못 자, 뭐 아내랑 데이트도 못 해, 뭐 음식 김밥으로 맨날 시간 없으니까 맨날 김밥 처먹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난 그때 내가 이 책 읽기 전에 맨날 뭐라고 생각했냐? 왜 행복하지 않지? 행복이랑 가치 인상 완전 다른 거야. 꼭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행복을 수단으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엄청 비유를 하나 기가 막힌 걸 들었어요. 행복에 압정을 뿌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압정을 이렇게 탁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압정 한 수백 개 깔려 있으면 밟으면 할 거 아니에요? 행복도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와, 필부에 필경동인데 거기에 라임까지 있으니까 뭐 기가 막히죠.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래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압정을 삶에 딱 뿌려놓고 이게 밟을 때마다 행복해. 너무 좋아. 개맛있어. 너무 감사하다.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지까지 가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요약 잘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나의 행복의 압정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다만 수험생으로서 내가 좋고 유튜브 이렇게 밤새 보시고 압정 이거 좀 심각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좀 소소한 이런 거와 관련된 그걸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을 무조건 8시간씩 최소한 7시간씩 잘 취하는 거 하고 연애를 행복하기 위해서 압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연애하면 안 돼.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없으면 만들기 더 힘드니까 일단은 좀 그러니까 사실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래도 음식 먹을 때는 조금 기분 좋게 먹으세요. 그리고 조금 맛있는 음식을 좀 찾아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20대들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막 자살하고 이런 친구들 청소하는 거 보면은 항상 라면, 배달 음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대요. 나 자신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별거 아닌 걸로 자꾸 대접하면 그게 우울증의 거의 약간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끼니 때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음식을 먹으면 그 진짜 의심해 봐야 된대요. 우울증.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기원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만의 행복의 압정을 잘 만드셔서 수능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압정이 있어요? 본인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목적으로 봤으니까. 행복의 앞정 있어요? 어이씨, 이 상태 안 좋은데? 행복의 앞정 뭐 있어요? 나만의 행복의 앞정. 나 이럴 때 행복하다. 먹을 때. 어떤 음식 좋아해요? 그 봐봐. 지금 오늘 저녁에 뭘 먹어서 나를 행복하게 할지 지금 앞정이 전혀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응?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복의 기원 하고요. 아, 이거 수업을 너무 오랫동안 요약을 했네. 자, 좀만 가볼게요. 괜찮죠? 자,